좀 낙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전면 등교를 했던 배경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연령별로 조금씩 편차될 정도도 부모들도 그게 맞춰서 백신 접종들을 해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여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B 한국어를 할 때 IB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드라마나 혹은 다른 과목 중에 하나를 영어해야 해요. 5점은 국제학교 IB를 하는 학교 5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B 월드에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에 혹은 하이레벨 5점과 표동고등학교 하이레벨 영어를 받은 5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10년 인터뷰니까 기본적인 질문 하나 가지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코로나19 2년차 예. 가장 아쉬운 일이 체험활동 그리고 신체활동이 부족. 이게 서너 개 학교들은 비만율이 10% 미만인 학교들이 대신 발전한다 밝히고 있는데, 어쨌거나 교신 협의 없으면은 완공이 완전히 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도로가 폐쇄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하로 서귀포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우회하는 방식, 이 세 가지 안을 가져서 저는 가능하면 이 공론화를 요청도 해봤는데 잘 수용이 되지 않고 해서 6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의제로 올리게 되면 저는 구청 책임이든 교육청 책임이든 책임 소재기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로 들어가는 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좀 난감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했던 일들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28년, 25년이죠. 언젠가 인류적 재난을 지내면서 우리 기자님들이 도민이나 학부모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올해 특히 작년에는 처음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거의 밤늦게 회의하다가 다시 매뉴얼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등교 수업을 하게 되었고, 또 과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면 등교가 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무난히 수능을 마쳤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거치면서 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되었지만, 제주도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협의를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좀 접종 비율이 높은 이런 과정이 나오고, 또 학생 확진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전면 등교를 방학 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고, 또 마지막 학사 일정인 졸업식도 거리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졸업식까지 하면서 2021학년도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 그리고 추경 예산이 예결에 통과되었고, 또 뜻하지 않게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다행히 지진이
경북이나 경주나 포항과 달리 피해 없이 지내면서 오히려 지진과 관련된 안전을 총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별로 혹은 전원이 나갔는데 누군가 전원 건든 것 같은데요. 전원 자체가 안 들어와요.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마이크에 통신사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잠깐만. 통신보다는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거 누구 전원 건드린 것 같은데요? 전원을 건든 것 같아요. 확인하고. 맞잖아. 회사에서 안 하고 그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지진과 관련돼서 오히려 이 기회에 겨울방학 때까지 한번 총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 바로 입된 학교들, 그제는 대정 서초등학교를 가서 길 건너면 바다였으니까 해일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진과 관련된 매뉴얼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주도 기상청장님과 기상청 본청 지진화산 정책 과장님과 함께 대규모 학교인 한라초등학교와 그리고 5층 건물 이상이 있었던 동광초등학교까지 들리면서 지진과 관련된 의견들을 듣고 그 준비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든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청렴도도 13년 연속 1, 2등급을 맞았고 또 수능도 12년째 가장 좋은 결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성과를 내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비 월드가 월드 학교로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처음으로 학급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평가 역시 한 모형, 그리고 학교에서의 업무 분장, 그리고 교사의 역할, 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교육 지원하는 행정직 역할이 학교의 모형이 또 다른 혁신적 모형으로서 자리 잡아가면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일반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과정평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비 월드스쿨에서의 경험들이 흡수되면서 제주의 공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이크 사정이 학생 숫자가 매해 조금 편차들이 있습니다. 편차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 700명도 적은 숫자에 따르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될 때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고 그리고 학급을 증설을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읍면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읍면적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해마다 조금 편차들을 잇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30명 이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렸는데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이 16학급까지 되었으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큰 학교들이죠. 적어도 10학급 이하로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등학교가 일반계 지금 비율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수용 비율을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가져가고 학교당 8에서 10학급 이 규모로 가지려면 고등학교는 2개가 필요합니다. 읍면적 학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해버리면 읍면적 학교 학생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계 동지역 학생 수용 비율은 전체의 약 한 42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0점 몇 프로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이 65%, 63, 63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중학교와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게 도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도로도 전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모든 기반 시설을 이제까지는 기반 시설을 한 후에 학교 부지가 왔었는데 학교 부지를 신설을 하게 되면 이게 도나시가 같이 나서주지 않고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겠구나. 서부중학교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장들도 공약으로 이런 신설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야 같이 만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제주고는 약 한 9만 평이 되는데 학교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이고 거기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크게 흘러가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동문들은 그동안에 요구했던 여러 사안들을 이거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문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렴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 서부중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3, 4년이 근대 교육 도입이 가장 큰 격변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2022 교육과정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현실적으로 대입이 결정됩니다. 방향성이. 이러한 부분을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평가 혁신을 위해서 아까 아이비 월드스쿨에 대한 평가 혁신 부분,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관리자의 역할, 행정지원의 역할, 그 다음에 학교 구조 이런 정확한 부분들을 모든 학교에 못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왔고 고교체제 개편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과정에 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함께 손잡고 미래 교육들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일단은 아이비 학교의 미래 학교의 한 모형으로서 이 성과들을 아이비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연계와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오진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예체능 기반의 학습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이런 흐름들을 속에 고교체제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겠습니다. 이 공약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좀 적절한 거 안 같고 미래 교육의 흐름들의 기반들을 그동안에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처음과 끝이 학생관이라고 봅니다. 삶의 주체로서, 배움의 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고 이런 흐름들에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만이 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본질에 맞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그 모형으로서 저는 아이비를 여러 논란 속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아이비오는 비영리 단체이고 그리고 세계 언어인 영어, 불어, 스페인어만 하다가 국가 단위에서 일본하고 MOU를 맺었고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단위, 지방정부 단위로 MOC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된 제주도 교육감이 그거를 끌어냈다라는 것은 저는 주민 직선제 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가 유네스코의 기금을 받고 평화를 기반으로 두고 교육과정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과 연결시켜서도 그 평화와 인권 이런 흐름들이 잘 녹아드는 한 모형이고 또 특히 그 평가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아이비 학교 혹시 갔을지 모르지만 수업을 제가 잠깐 보면서 우리 생활 모든 주변이 수학이로구나. 그냥 제가 갔을 때 봤을 때는 경찰 공무원이 경쟁률과 사회 안전도를 비교하는 그 생각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낸 겁니다. 뭐 여름철에 음료수를 마시는데 음료수 종류에 따라서 얼음 크기가 다 다른데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빨리 녹고 천천히 녹느냐에 따라 음료수의 맛이 달라지는데 그러려면 얼음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표면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교육 평가에 일반적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대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입과 관련해서는 교육감협의회 때도 일부러 요구해서 제가 나가서 안도냈었고 지금도 다양하게 실이 네트워크 속에서 입시와 관련돼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